새송이 조림 왜 늘 물컹거릴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리 파트너 생활톡톡의 황금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반찬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새송이 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송이 조림을 고기 뺨친다고 하잖아요. 맛있는데 집에서 하면 늘 물컹거리고 밋밋해서 실망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새송이 조림 고기 뺨친다는 말 듣기 좋은 소리죠. 하지만 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고기 맛이 나겠어요? 그건 마케팅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고기 맛이 아니에요. 대신 고기만큼 쫄깃한 식감과 버섯이 가진 최고의 풍미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있어요. 버섯이 가진 수분을 못 잡아서 생기는 물컹거림과 밋밋함,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무리 양념을 맛있게 해도 버섯이 물을 흡수해버리면 답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송이 조림을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단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바로 버터 코팅입니다. 버터요? 그럼 느끼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버터를 10g, 정말 소량만 쓸 거거든요. 느끼함 대신 깊은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만 남게 됩니다. 이 비법을 모르면 새송이 조림은 평생 물컹거립니다. 진짜예요. 오늘 저는 이 비법을 완벽하게 공개하고 여러분이 직접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새송이 조림이 물컹거리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재료 준비에서 시작합니다. 새송이는 보통 흙을 털고 바로 요리하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새송이는 생각보다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새송이도 패킹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종이 타올을 여러 장 준비해서 새송이 표면을 톡톡 두드려가며 물기를 제거하세요. 겉으로만 닦는 게 아니라 찬살처럼 톡톡 두드려서 속 수분까지 빼내는 느낌으로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물컹거림의 70%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새송이의 크기는 적당하게 준비하세요. 너무 크면 안 익고 너무 작으면 조리는 빠르지만 식감이 없어집니다. 중간 크기, 그래서 반으로 자르거나 4등분하는 정도가 좋아요. 자, 이제 물기가 제거된 새송이를 준비했으니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양념장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양념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새송이 400g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간장 4큰술, 설탕 2큰술, 물 또는 다시마 육수 6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1큰술입니다. 이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에 선택사항으로 참기름 반 큰술을 추가하면 풍미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양념장은 미리 준비해두세요. 조리할 때 바로 쓸 거니까요. 식감 200% 비법. 버터 코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버터 코팅. 팬을 중약불로 달군 다음에 버터 10g을 넣어줍니다. 국내산 무염 버터 또는 목초 버터를 추천합니다.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 이제 물기를 제거한 새송이를 팬에 넣으세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새송이에 버터 코팅이 시작됩니다. 새송이를 가만히 두지 말고 천천히 자주 뒤집어가면서 모든 면에 버터가 골고루 입혀지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새송이가 점점 노릇해질 거예요. 이 과정이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새송이 표면이 살짝 갈색으로 노릇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바로 그때가 버터 코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버터 코팅은 과학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버터를 쓰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 10g? 정말 느끼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세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과학입니다. 버터의 지방이 새송이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요. 이 막이 버섯의 수분 증발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새송이가 물컹거리지 않고 쫄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터는 마지막에 간장 양념과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느끼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이 있는 풍미만 남게 돼요. 요리사들이 왜 모든 요리에 버터를 조금씩 넣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새송이를 구울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충분히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야 한다는 거예요.
약불에서 천천히, 가능하면 새송이의 모든 면이 팬과 접촉하면서 노릇해지도록 조절하세요. 한번 노릇해진 면을 자꾸만 뒤집으면 안 돼요. 한 면이 충분히 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으세요. 이렇게 하면 표면에 버터의 막이 제대로 생기고 색감도 예뻐지고 무엇보다 식감이 달라집니다. 좋아요. 새송이가 모든 면에서 노릇해지면 이제 양념장을 붓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양념장을 팬에 부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중약불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졸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팁이 있는데요. 수저로 양념을 끼얹어 가며 졸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송이 위에 수저로 양념을 떠서 끼얹어 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버섯의 간이 골고루 배기 때문입니다. 양념의 단가만 두면 부분적으로만 간이 배요. 두 번째, 이 과정이 새송이 표면에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뭔가 맛있어 보이는 그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수저로 끼얹는 과정을 계속하면 새송이 표면에 양념이 잘 흡수되면서 동시에 글레이징 효과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약 5분에서 7분 정도 계속하세요. 양념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작한 정도가 되면 이제 불을 끌 시간입니다. 완성된 새송이 조림을 냄비에서 그릇으로 담을 때 남은 양념도 함께 붓고 담아내세요. 자, 정말 맛있는 새송이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으로 압축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물기 제거. 새송이 조림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종이 타올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세요. 두 번째, 버터 10g 코팅. 버터는 새송이의 수분을 잠금으로써 쫄깃한 식감을 만들고 동시에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집에서도 레스토랑 수준의 새송이 조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효능과 흡수율을 높이는 버터 코팅의 또 다른 의미.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버터를 코팅한 이유가 단순히 맛과 식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송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터 10g을 추가한 거예요. 맛과 식감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새송이의 비타민 D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선인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새송이 요리의 역사는 옛 지혜와 현대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새송이 조림이 어떻게 시작된 요리인지 아세요? 이 요리는 고기가 귀하던 과거 서민들이 버섯의 쫄깃한 식감으로 단백질을 대체했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버섯은 저렴했지만 그 쫄깃함만큼은 고기에 버금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섯으로 반찬을 만들었고 세대를 거쳐서 그 레시피가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옛 지혜에 현대의 버터라는 풍미를 더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과학이 만난 거죠. 바로 이게 진정한 요리의 진화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버터를 넣는 게 정말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느끼하지 않을까? 새송이 본연의 맛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맛있고 놀라울 정도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이 레시피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새송이 조림에 청양고추를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꽈리고추를 넣는 게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양념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꿀팁과 질문, 그리고 선호도는 제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새송이 조림에 이렇게 해먹는데 훨씬 맛있어. 이런 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시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쌀뜨물로 끓이면 더 맛있다. 고기를 섞어 같이 조리한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린다. 이런 식의 다양한 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요리 팁을 업로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요리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기 새송이 조림 비법이 있어. 이렇게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댓글에 기반한 새로운 반찬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맛있고 더 실용적인 요리 팁으로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되세요.